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원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할 남표구입니다. 자, 오늘 치러진 이 물리학원의 난이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학년도 수능 문제보다는 약간 좀 쉬웠다고 평가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준비를 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2023학년도 3월 물리학원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존의 기출 문제와는 문항 배치에 좀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문제 구성에서도 좀 신선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색다른데 라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존 기출 문제의 답습을 통해서 이 물리학원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습을 해온 친구들이었다면 좀 당황스럽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그림과 그리고 묻는 보기에서 좀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평가입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은요, 이 그림,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었겠구나. 이 보기, 이러한 문제의 구성, 좀 당황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였고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기출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림이 약간 다른 것 뿐이고 묻는 보기 스타일이 약간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결국은 같은 유형의 같은 보기들로 채워진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문제 역시도 결국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준비 단계이잖아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런 제시문, 이런 보기를 통해서 물어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고 넘기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험 결과가 여러분들의 이 노력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 낮았다라고 생각 들더라도 우울해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거든요. 수능 1등급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답습해 보면서 이게 기존의 기출 문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를 분석해 나가신다면 결국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1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치로 쌓이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대단원별 문항수와 배점은 지난 수능과 큰 차이는 없었죠. 단지 하나, 그렇죠? 지금 보시면 배점이 올해는 이 역학이라고 불리우는 단원의 배점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됐던 것밖에 없고요. 역학 대단원 1단원에서 9문제, 2단원에서 6문제, 대단원 3단원에서 지금 5문제 그대로 출제되어진 유형입니다. 자, 소단원별 유형도 보시면은요, 작년 3월 2024학년도 수능 그리고 오늘 치러진 3월 문제 유형까지 거의 동일한 소단원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구나, 출제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단원 1단원에서는요 18번, 20번, 19번, 10번입니다. 일단 이 운동량 보존 문제 유형은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거리 관계를 판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운동량 보존 법칙은 속도, 질량의 관계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충돌하는 물체의 속도가 직접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 그래프 해석을 바로 거리 관계로 판단할 수 있게끔 문제가 구성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런 유형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이미 기출문제에
존재하고 있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리 관계로 속도를 찾아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다면, 기존 기출 문제들의 답습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떠올릴 수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늘 20번에 위치하는 문제 유형이었죠. 이 문제는요, 운동량 보존과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손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기존 기출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단지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렇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20번 문제 유형은 늘 골짜기 아래에서 물체들의 충돌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에서는요, 그렇죠, 언덕 위에서 충돌이 이루어졌어요. 그 차이밖에 없었거든요. 결국은 같은 유형의 문제죠. 우리에게 익숙한 언덕 아래에서 충돌이 아니라 언덕 위에서 충돌의 차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풀이 방법을 적용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열기관 열효율 문제가 19번에 위치하는 좀 독특함을 보였어요. 그리고 기존의 문제들에서는요, 이 열효율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를 딱 하나만 제시했는데, 이 문제에서는요, 문제 해석을 통해서 두 개의 케이스를 찾는 게 좀 독특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치러진 문제 중에 가장 좀 신선했다라고 생각되어진 문제는 바로 이 열효율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 19번 문제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다면 한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었겠구나. 더군다나 보기에서 두 케이스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제시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가 하나가 아니다, 두 개의 케이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떠올리셨다 면, 그렇죠, 이 열효율 문제는 기존의 기출 문제들과 거의 판박이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죠. 그렇죠? 기존의 문제들은 문제 구성 안에 뭐 고유 시간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고유 길이를 찾아서 또는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이 문제는 사건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 사건의 나열을 통해서 시간차가 어떻게 될지를 문제의 구성을 통해서 찾아내게끔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죠.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출 문제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건이 표로 나열되어 있었다. 그 사건의 나열을 통해서 내가 시간 간격을 찾아내게끔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고유 시간 그리고 길이 수축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유형이었던 것 뿐입니다. 대단원 2단원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내용은 그렇죠, 16번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유형 그대로 답습이죠. 그렇죠? 뭐였죠? 조합형 문제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어떻게 되고 저렇게 흐를 땐 어떻게 될까를 찾아서 조합해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조합을 찾아내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충실하게 해결해 본 친구들이었다면 무리 없이 해결되어졌으리라고 생각 들고요. 대단원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문제는 바로 물질의 이중성, 바로 4번 문제였습니다. 이 물질의 이중성 문제가 계산형 문제가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최근 유형에서 이 계산형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4학년도 오늘 치러진 3월 학평 문제에서도 계산형 문제가 출제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결국 공식을 외워서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준비가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이었다면 좀 당황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기출 문제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해결해내느냐가 올해 수능에서도 1등급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수능 1등급의 영광을 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